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스트.js의 이셉션 필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스트.js 개발을 하다 보면 비즈니스 로직에 다양한 에러를 발생시켜야 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를 찾을 수 없으면 404를, 권한이 없으면 403을 리턴해야 하죠. 네스트.js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실행시킬 수 있는 내장된 글로벌 이셉션 필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활용해서 코드에서 에러를 던지면 이 throw라는 키워드 뒤쪽에 이 이셉션 필터를 붙여주면 자동으로 제이슨 응답값을 만들어 준다라고 공식 문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동작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별도의 설정 없이 HTTP exception을 던졌을 때의 모습이 아래처럼 코드로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자, 이 부분을 기존에 만들었던 클래스룸 컨트롤러에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룸이라는 엔드포인트에 접근을 했을 때 이 HTTP 메서드 get이라는 쪽에 접근하게 되면 저는 에러를 한번 던져보겠다라고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est.js 커먼 모듈에서 bad request exception 이 함수를 호출을 하고요. 첫 번째 인자로는 내가 반환될 메시지 내용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클래스룸이라는 기본적인 엔드포인트의 get 메서드로 접근을 했을 때 find all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고 실행되자마자 bad request exception이라는 exception 필터가 동작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잘못된 요청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서 이 내용이 프론트엔드 쪽으로 리턴이 되고 자동으로 제이슨 형태로 만들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 클라이언트가 받는 응답이 스테이터스 코드와 메시지, 에러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담긴 객체를 반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스트맨에서 한번 우리도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포스트맨을 열어주시고 get 메서드에 로컬호스트 4000번의 클래스룸이라는 엔드포인트에 접근을 했을 때 send를 한번 눌러보면 바로 bad request exception이 실행이 되면서 메시지에는 우리가 첫 번째 인자로 넘겨준 잘못된 요청입니다 라는 문자 데이터가 에러 코드는 bad request, 스테이터스 코드는 400번이 날아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환에 작성한 내용과 똑같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간단한 글로벌 이셉션 필터만 사용하더라도 에러 필터링을 동작시킬 수 있지만 한계점이 있습니다. 기본 응답도 훌륭하지만 실무 프로젝트나 프론트엔드 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더 필요할 때가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타임스탬프, 에러가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에 대한 시간 정보도 필요하고요. 패스라는 어떤 API 엔드포인트에서 호출하다가 에러가 났는지에 대한 경로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스텀 코드라고 해서 스테이터스 코드는 시스템 레벨 쪽에서 동작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HTTP 상태 코드 외에 우리 팀만의, 우리 회사만의 어떤 규칙이나 요 번호가 어떤 에러를 의미한다 이런 것들을 커스텀에서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런 것들도 같이 담아서 활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맷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글로벌 이셉션 필터가 아니라 커스텀 이셉션 필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계속 이셉션 필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셉션 필터가 무엇일까? 이 정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셉션 필터는 AOP, Aspect Oriented Programming이라는 관점지향 프로그래밍 기술의 일종으로서 컨트롤러에서 발생한 예외, 이셉션 이것이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중간에 가로채서 캐치를 해서 응답 객체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변형, 트랜스폼 시키는 걸 이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이셉션 필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이셉션 필터가 동작하는 위치가 어디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직전 강의에서 배웠던 파이프
DTO 이런 것들은 클라이언트에서 컨트롤러로 리퀘스트가 들어갔을 때 컨트롤러 엔드포인트에 접근해서 그 엔드포인트가 실행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파이프가 클라이언트 쪽에 전달받은 데이터의 타입이나 존재 유무를 우리가 클래스 밸리데이터나 클래스 트랜스포머 이런 모듈을 설치를 해서 데코레이터를 사용해서 값을 체킹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셉션 필터도 컨트롤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동작하는 건 많지만 이셉션 필터는 요청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파이프라인을 가장 바깥쪽 혹은 가장 마지막에서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직이 정상적인 흐름이 깨지고 에러, 즉 입셉션이 발생하는, 던져지는 throw라는 키워드의 생성자인 부분이 동작을 했을 때 이 순간에 Nest.js는 하던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해당 스코프에 맞는 이셉션 필터를 그쪽으로 제어권을 즉시 넘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이 예외 포착을 하고 로깅을 하고 응답 변형한다고 했는데 컨트롤러와 클라이언트와 컨트롤러 사이에서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 막 동작을 하고 있는데 이때 에러가 딱 포착이 되면 그 순간 그 부분을 로깅, 막 기록하고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에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만약에 커스텀 이셉션 필터를 만들어 놓고 있었으면 거기에 맞게 응답값을 변형해서 그 즉시 프론트엔드로 에러를 반환하는 역할이 이제 이셉션 필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셉션 필터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실습으로 응답 변형을 만들어보는 코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 오셔서 우리가 src 폴더 안쪽에 커먼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터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https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폴더를 넣으셔도 되고요. 이건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필터스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그 안쪽에 http exception.filter.ts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쪽에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export 클래스 http exception 필터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야겠죠. 파일 이름이 http exception 필터니까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implement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Nest.js가 내장하고 있는 exception 필터를 그대로 이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라는 거죠. 이 친구가.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추가해서 예외적으로 사용할게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캐치 데코레이터를 붙일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는 http exception 이 부분을 넣어줄 건데 이때 이 역할은 캐치 데코레이터는 해당 필터가 http exception 타입의 에러만 잡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코드는 우리가 HTTP 통신과 관련된 에러만 잡는 그걸 캐치하는 exception 필터의 역할을 부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걸 잡을 거죠? 제가 캐치가 먼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외를 먼저 포착을 하고 로깅을 해서 응답값을 변형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먼저 캐치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때 자동으로 첫 번째 인자에는 exception, 어떤 예외가 있는지, 그리고 호스트는 argument host라고 해서 실제로 이 녀석은 Nest.js가 다양한 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소켓 IO에서도 실행될 수가 있고 HTTP에서도 실행될 수가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모든 걸 품고 있는데 나는 HTTP exception에서만 쓸 거기 때문에 그 조금 더 역할을 제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exception의 타입도 any 타입이 아니라
http 리셉션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고, 자, 이때 첫 번째로 저는 컨텍스트 약자는 ctx라는 컨텍스트 약자로 이 호스트에서 저는 switch to http 요 함수를 불러오겠습니다. 이 역할이 뭐였죠? 보면 실행 컨텍스트에서 http만 관련된 객체를 가져온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http와 관련된 역할만 수행하겠다 라는 거고, 그때의 이제 리스폰스라는, 자, 응답은 ctx에서 get response를 통해서 리스폰스를 받아온다 라는 거고, 이 부분은 익스프레스의 리스폰스 객체이고, 자, 응답이 있으면 요청도 있겠죠. 그래서 request라는 거에는 ctx에 get request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익스프레스의 request 객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청 객체와 응답 객체를 내가 받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세션 필터가 응답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고 요청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받아주는 거고요. 이때 타입도 안전하게 리스폰스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타입을 익스프레스에서 가지고 오면 돼요. SJS가 익스프레스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리퀘스트도 마찬가지로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익스프레스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테이터스도 가지고 와야겠죠. 우리 에러 메시지에 대한 코드들도 불러와야 되니까 이 exception에서 get status를 받으면 되겠죠. 예외에서 발생되는 코드가 무엇인가, 얘 코드도 받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커스텀 exception 필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발생한 상태 코드, 예를 들어서 뭐 400번, 404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팅이 끝났으면, 자, 만약에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자, 이 섹션에서 이 메시지를 부분을 추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게 메시지, 에러, 스테이터스 코드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조회가 됐잖아요. 이때 그 부분만 호출해 보겠습니다. 에러 리스폰스도 있겠죠? 자, 에러 리스폰스도 있고, 이 부분은 exception의 리스폰스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 여기서 에러 메시지도 있겠죠? const 메시지는, 자, exception에 뭔가 값이 들어 있을 건데, 자, 이때 위에 있는 요 응답값들, 여기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에러도 들어가 있고 메시지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스테이터스 코드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위쪽에서 받아놓고 있고, 이 부분은 실제 에러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담아 있겠죠. 그래서 타입 오브로, 자, 에러 메시지가 우리가 객체로 날라오는 걸 확인했으니까, 만약에 오브젝트 타입이 객체라면 자바스크립트 대괄호 표기법으로 메시지만 출력을 일단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추출할 수 있고, 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에러에 리스폰스만 넣어주겠다 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서 다 대부분 걸리긴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에러 리스폰스 타입이 스트링일 수도 있고 오브젝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분기 처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출을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스테이터스 코드 메시지는 잘 뽑아냈고, 이제 우리가 커스텀 할 것만 제이슨 형태로 만들어서 반환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5번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응답 제이슨을 조립을 한다. 그래서 리스폰스 응답값을 밖으로 빼줘야겠죠. 거기서 스테이터스라는 것 안쪽에는 우리가 받아온 거를 그대로 넣어주도록 하고,
제이슨 형태로 어떤 값을 변환할 건지를 객체 형태로 넘겨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임스탬프가 필요하다 그러면 타임스탬프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이때는 에러가 발생된 시간을 그대로 찍어주면 되니까 new 데이터에 그때 에러가 발생된 현재 시점의 시간을 출력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를 문자열로 바꿔서 추출할 거니까 to isString을 넣어서 변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 코드는 그대로 스테이터스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 메시지도 그냥 메시지 형태로 넘겨주면 되는 거고 그죠? 기본적인 형태였고 제가 필요한 건 패스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는 요청된 URL 값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요청받은 값에 URL 넣어주면 되는 거고 뭐 석세스 이런 걸 넣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성공 여부를 알려주는 거죠. false를 넣으면 뭐 실패 이런 걸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정도 입혀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마지막에 석세스 같은 경우에는 뭐 넣어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를 false, true로 체크할 수도 있는 어떤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필터를 적용시켜 봐야겠죠. 자, main.ts 가서 이 부분에 여기서 전역 필터를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 전역 필터 등록. 자, 앱 use 글로벌 필터스라고 있고 우리는 방금 만든 저 클래스를 생성자 함수를 써서 실행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실행해주면 끝입니다. 결과 확인을 한번 해볼 텐데 포스트맨 가셔서 자, 기존에는 이런 메시지와 에러, 스테이터스 코드가 나왔던 글로벌한 이셉션 필터에서는 출력이 3가지밖에 안 됐지만 우리는 커스텀에서 이셉션 필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샌드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패스도 잘 나오고요. 실패했으니까 석세스에 false도 찍히고 스테이터스 코드도 나오고 그때 에러가 발생한 시간도 출력돼서 조금 더 풍부한 데이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어디에 DB에 저장하거나 에러만 관리하는 로그 아니면 에러가 발생한 걸 관리하는 기록하는 테이블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저장하면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셉션 필터를 통해서 우리 프로젝트의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식을 표준화해 보았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